자, 오늘 논의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요즘 인공지능 AI 혁명 때문에 정말 뜨겁죠. 이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바로 DI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DI가 특히 그 HBM용 검사 장비 국산화를 이제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저희는 이 DI를 둘러싼 높은 기대감, 이게 과연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기술력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님 HBM이라는 워낙 강력한 테마가 있으니까 여기 좀 편승해서 약간은 과열된 평가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논의는 제공된 DI 관련 기업 분석 자료 그리고 최신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DI가 이 HBM 시장이라는 정말 큰 파도에 제대로 올라탔다. 그래서 핵심 기술력 또 주요 고객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HBM 시장 잠재력 자체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DI의 가치 평가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 또 재무적으로 고려할 부분들, 그리고 특정 시장이나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지 않나 하는 점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보다 좀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DI는요. 1955년에 설립됐으니까 반세기가 훌쩍 넘었죠. 거의 70년 가까운 업력을 가진 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 성능과 신뢰성을 이 마지막 단계에서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버닌 테스터, 그리고 버닌 보드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회사를 핵심 고객사로 딱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최근에 왜 이렇게 주목받냐면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있지 않습니까? 이 HBM 제조에 필요한 검사 장비, 구체적으로는 이제 버닌 테스터랑 웨이퍼 테스터의 국산화를 DI가 선도하고 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이 거의 장악했던 시장인데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SK 하이닉스의 5세대 HBM이죠. HBM3 이용 검사 장비를 이미 공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세대 HBM4용 웨이퍼 검사 장비 샘플까지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아주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 개발했다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공급으로 딱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기술력 부분은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특히 그 HBM4 샘플 공급 같은 거는 주목할 만한 성과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위치가 단순히 그냥 기대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을 보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183.6%나 급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특히 2분기에는 시장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2025년에 매출 한 4,100억 원대, 영업이익 한 390억 원대. 이 정도의 정말 과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건 HBM 관련 장비 수요가 실질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죠. 예전에는 외산 장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HBM 검사 장비 시장인데 여기서 DI가 국산화 선도 주자로 나섰다는 건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 이걸 넘어서서 국내 고객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맞춤형 개발도 하고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이점까지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 AI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HBM 수요를 끌어올리고 이게 다시 DI 같은 장비 업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HBM 시전 성장성이라던가 DI의 기술력 진전, 이런 건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저는 현재 시장의 평가가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좀 과도하게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역시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평가 부담이에요. 현재 DI 주가 수익 비율 PEI라고 하죠. 이게 47배를 넘어섭니다. 동종의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들 평균 PER이
한 20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뭐 거의 2배 이상 월등히 높은 수치죠. 물론 뭐 성장하는 기업에 프리미엄이 붙는 건 당연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미래의 아주 낙관적인 성장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가격에 녹아있는 거 아닌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현재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0.72%로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좀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PER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순 없죠. 하지만 저는 그게 뭐 단순한 거품이라기보다는 DI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성장 잠재력, 여기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HBM 검사 장비 시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DI는 여기서 국산화 선두주자라는 아주 강력한 해자, 경쟁 우위를 딱 구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가 SK 하이닉스랑 1237억 원 규모의 대규모 HBM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이 미래 이익 증가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ROE가 현재 낮은 건 맞지만 그건 본격적인 HBM 매출이 확대되기 이전의 수치잖아요. 이런 대규모 수주 물량이 매출과 이익으로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면 ROE는 당연히 빠르게 개선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시장은 바로 이 미래의 이익 창출 능력을 보고 현재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 뭐 초기 성장 단계의 유망한 기술주들처럼 말이죠. 물론 뭐 미래 이익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현실화되지 못할 위험 혹은 뭐 기대에 좀 못 미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PER 47배라는 숫자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고 이건 바꿔 말하면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차세대 HBM4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양산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품술 인증이 생각보다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수율 문제 같은 기술적인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SK 하이닉스 같은 핵심 고객사의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DI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낮은 ROE 0.72% 그리고 2023년에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던 과거 이력을 보면 이 기업이 외부 환경 변화라든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변수에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길에는 뭐 실현됐을 때 큰 보상을 주겠지만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조정폭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인 과정이라고도 봅니다. 기술 개발에는 항상 변수가 따르게 마련이지만 DI는 이미 HBM3E 양산 경험 그리고 HBM4 샘플 공급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셨는데 특히 그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 업종 평균 74%보다 높다는 점 말입니다. 이건 역시 저는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HBM 시장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연구개발 R&D라던가 생산 설비 확충은 지금 DI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가올 시장의 기회를 온전히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의 부채 증가는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레버리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규모 수주가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거고 이건 자연스럽게 재무구조 안정화로 이어질 겁니다. 게다가 DI는 그 2차 전지 충방전 검사 장비 있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곳에 공급하는 거요. 이런 거나 전자부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좀 넓히려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반도체 장비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런 다각화 시도 역시 장기적인 안정성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의 필요성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90%가 넘는 부채 비율은 이건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건 결국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죠.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반도체 시장이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이렇게 높은 레버리지는 재무적인 경직성을 심화시켜서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DI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수주가 늘어나도 실제 현금 회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운전자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차전지 같은 신사업 다각화는 뭐 좋은 방향이긴 한데 자료를 보면 아직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에 달하거든요. 신사업이 실질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내기까지는 글쎄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특히 HBM 시장의 업황, 그리고 특정 고객사의 투자 동향에 DI의 재무 상태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 특정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를 저는 오히려 강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I가 이 HBM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 국산화 선두주자라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들 국내 대형 고객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물건 파는 공급사 고객사 관계를 넘어서서 기술 개발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파트너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산 장비 기업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맞춤형 대응이라던가 빠른 피드백 이런 게 가능하다는 장점이죠. 또 정부가 추진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에서도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는 핵심 과제 중 하나잖아요. DI는 이런 정책적인 흐름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기업이고 향후에 뭐 정부 지원이라던가 R&D 협력 같은 데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70년 가까운 업력이라는 게 단순히 오래된 기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축적된 반도체 후공정 기술 노하우, 또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고객사와의 신뢰관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산화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이나 고객사와의 긴밀한 관계, 분명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영원히 보장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HBM 검사 장비 시장은 DI 말고도 국내외의 여러 경쟁사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고요. 기술 경쟁은 여전히 정말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강자인 어드밴테스트나 테라다임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이 HBM 시장을 놓치려 하지 않을 거고요. DI의 기술력이 HBM3E에서는 통했지만 차세대 HBM4 그리고 그 이후 HBM5에서도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과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제때 적시에 장비를 공급하는 능력이 핵심인데 여기서 만약 차질이 발생한다면 경쟁사에게 빠르게 기회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이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높은 배출 의존도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은 HBM 투자 확대로 양사 모두에서 수주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들 중 한 곳이라도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공급사를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DI 실적에는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이런 특정 고객사의 전략 변화에 너무 취약한 구조는 아닌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한 해석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급등세가 단순히 그냥 HBM이라는 테마에 편승한 뭐랄까 투기적인 움직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AI 혁명이 가져올 HBM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DI가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 또 이것이 실제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분기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던가 자회사의 1,200억 원대 대규모 수주 공시 같은 명확한 펀더멘털 개선 신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순매수로 들어오는 건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요. 이건 과거에 특정 정치인 테마주라던가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던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보다 좀 견고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중론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나 수주 공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특별한 개별 기업 뉴스가 없는 날에도 주가가 9% 이상 급등하는 모습, 예를 들면 11월 13일 같은 경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분명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었던 이력이 있다는 점도 현재 주가의 높은 변동성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만들고요. 물론 HBM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DI의 주가 상승 속도가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개선 속도를 너무 앞질러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네요. 기대감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아주 작은 실망 요인에도 주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DI는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HBM 시장의 핵심적인 기술력 그리고 우량한 고객사를 동시에 확보한 굉장히 유망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산 장비가 주도하던 시장에서 국산화 선도주자로 나섰다는 그런 전략적인 이점과 더불어서 최근 실적을 통해서 그 잠재력을 가시적인 성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충분히 정당화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최종적인 입장은 DI가 HBM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종업계 대비해서 현저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또 90%를 넘는 부채 비율이 시사하는 재무적인 어떤 불안정성, 특정 산업 및 소수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최근 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내포하고 있는 변동성 리스크 등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에만 취하기보다는 잠재된 위험까지 좀 냉철하게 평가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DI의 미래 가치는 AI 혁명이 이끄는 이 HBM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사의 기술력과 제품으로 구현해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으로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동시에 이 반도체 산업 고유의 경기 변동성이라던가 또 저희가 오늘 논의했던 여러 재무적, 구조적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의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DI가 가진 그런 밝은 기회 요인과 더불어서 내재된 도전 과제들을 좀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속에는 DI의 구체적인 HBM 검사 기술의 경쟁 우위라던가 동종 및 이종 기술과의 경쟁 구도 변화, 또 향후 예상되는 재무 구조 개선 시나리오와 그 실현 가능성 등등 더 깊이 파고들어서 탐구해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오늘 저희 논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